그러면 이와 같은 글이 있을 때 이 글의 핵심 정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사부 구성으로 보자는 거죠. 자, 글을 다 읽지 않습니다. 사부 구성에 해당되는 표현만 잡아가는 거죠. 갓이 목에 걸렸을 때 맨밥을 꿀꺽 삼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대응이 원인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전체 글 읽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짚었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프레임의 힘이죠.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배털, 주택 공급 가행은 아니다. 4명 의견 일치입니다. 의견 그러면 사부 우성 그대로 연결하면 되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라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은 맞다 그렇다죠. 그러나 내 의견이 나옵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번지고 우리나라에도 여파를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을 했다. 자,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라던 시절, 이때는 부동산 사놓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8년 기점으로 차갑게 식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항들이 관계죠. 하지만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상황이 달라졌다. 사상 초유의 지금의 시대가 오면서 돈이 부동산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답니다. 이것은 수요 증가를 뜻하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4명 의견이 일치했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행동 방향이죠. 자, 방금 봤던 이 기사를 그래픽으로 다시 설명하면 2008년 이전에는 부동산이 재테크 대상이었던 시절이었다. 얘기는 사놓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서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2008년 기점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2015년 이후 자, 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답니다. 그것은 수요 증가를 뜻하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행동 방향 제시하고 있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아주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출금리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부 구성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96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이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때문이다 해당되죠. 나 앞에 그렇지만 이것이 잡혔습니다. 결국은 사부구성 털 이것을 여기에 들이댈 수 있는 거죠. 자, 나를 보세요. 그렇지만 앞에 의식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식적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야 하죠. 그래서 무의식적이다. 이것이 나에 대해서. 자, 선택지 구성의 특징을 보세요. 앞에서 봤던 그 털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번 나, 2번 나 같죠. 1번 나, 4번 나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구성의 특징도 살필 줄 알아야 되죠. 자, 무식제란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는 1번과 4번입니다. 그러면 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의 가, 4번의 가 서로 비교하면 되죠. 자, 1번의 가 자동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문에 자동화라는 표현이 있죠. 서로 연결하면 되죠.
그런데 4번에 가 낯선 음성이란 표현은 지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운 지문 내용 해석하지 않고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이게 프레임의 힘이죠. 그래서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사후구성에서 그러나 내 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선택지 진술과 비교 대조하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 비교 대조하면 되죠. 자, 지문 쭉 봅니다. 읽지 말고 보자는 거죠. 그러나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치고 역시 그러나 잡혔죠. 마찬가지로 밑줄 쳐놓고 때문이다 표시하고 때문이다 표시합니다. 마지막 문단 그러나 잡혔습니다. 끝에 이와 같은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만 체크하고 나서 선택지 진술과 비교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5개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볼 것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죠. 지문 가운데 맨 마지막 그러나 또는 하지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고서 이 내용과 연결되는 선택지 진술을 보자는 겁니다. 자, 5번 보면 독립성을 보장한답니다. 그러나 지문 내용 보면 사회적 통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죠. 독립성을 보장하면 통제, 제도 보완 필요 없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정하는 거죠. 이제 R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표현 찾으라는 거죠. 자, 지문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이슈, 여기에 따른 내 의견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나 내 의견에 해당되는 내용과 연결되는 선택지 진술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죠. 동일, 유사. 자, 여기 동일, 유사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5번을 답으로 정하면 되죠. 예제에서 보기글이 들어갈 위치를 잡으라는 거죠. 자, 보기글 꼬리에 보면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것을 연결하면 되죠. 자, 하지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문이다는 하지만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389번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대입수능 문제죠. 에서 예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글이 들어갈 위치를 잡으라는 거죠. 자, 보기 문장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그러나 들어갈 자리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역시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이제 T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문 다 읽지 말고 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따라서 잡혔죠. 자, 따라서 이것은 내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한 거죠. 자, 지문에 그러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방향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어긋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